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수일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정보교사 서미란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 교재의 3단원과 그리고 저기 5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화요일 날 선생님들께서 들으셨던 그 연수 내용들은 정말 그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가장 어려운 거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떡볶이 맛으로 비유하자면 순한 맛과 엄청 매운맛을 경험하신 겁니다. 저는 보통 맛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 하시면 그냥 스르륵 하고 이해가 될 거고, 특이하게 뭐 새로운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화요일 날 정종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전문가는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썩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쓰자고 해서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시작했고요. 가봤더니 이미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런 실습 그 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고 공부하고 뭐 모두 다 공부하는 스타일 비슷하시잖아요. 책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애들을 가르치자.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저희 학교가 인공지능 선도학교 하면서 정보교과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뭔가 수업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고 애들도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데 뭐로 수업을 진행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오렌지 3라고 하는 툴이 예쁘고 쉽고 그래서 한번 무작정 해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제가 전부 다 수업하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수행평가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무식하게 수행평가를 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그냥 무조건 해!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한테 질문권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수행하는 그걸 수행평가로 하는데, 저는 하나인데 애들은 다 질문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자꾸 질문을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고, 저는 정말 딱 그 눈높이에 맞는 바로 그 내용을 집필했고, 그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나 가르칠 거 아닌데 왜 자꾸 가르치는 부분을 이야기하지? 라고 해서 조금,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또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하고요. 네, 내용,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실습하자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도 엔트리를 딱 들고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면 엄청 무시를 해요. 어, 뭐, 티처블 머신 정도는 그래서 뭐, 그래, 신기하네. 이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을 들고 가서 이걸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낯선 개념인데 그걸 이해하면서 파이썬 명령어도 익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디다 갖다 쓰고 분석하고 이러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툴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렌지3를 해보았는데 이제 추후에 저희 학교가 브라이틱스 AI 교재 다 주는 그런 학교로 선정되어서 브라이틱스도 써봤는데요. 저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오렌지가 훨씬 간단하고 쉽고 예뻤어요. 저 예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평가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니네가 주제를 정해라. 그리고 나서 찾아라. 그리고 가공도 하고, 그리고 분류해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면 못하니까 예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주는데 예측하는 거 하나, 분류하는 거 하나 예시 자료를 던져주고 비슷하게 해.
일단 해보자. 해본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정말 갖가지 주제들을 들고 와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어려웠고, 이제 어찌되었던 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요걸 해보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느낀 점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제가 이제 학습 목표로 생각했던 오렌지를 어디에다 활용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디에다 활용하면 되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말로 설명해 줄 때보다 실습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 근데 제가 이걸 다 만들기 어려워서 이런 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 계획은 이 책을 잔뜩 사다가 학생들한테 그냥 하나씩 던져줄 계획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참고해서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질문해. 이렇게 수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교사가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다 모르기도 할 뿐더러. 그리고 계속 변하는데, 그럼 학생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가 궁금한 걸 책을 보고 뒤적뒤적해서 그것들로부터 뭔가를 해보고, 질문거리가 생기면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이런 태도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내 심장은 건강할까? 요 주제는요, 어떤 아이들이 제일 솔깃할까요? 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네, 우리 학교에는 이제 의료 계통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꼭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어떤 주제를 생각해보고 데이터를 찾고 그걸 분석해봐라고 했을 때 심장마비, 뇌졸중, 뭐 이런 암,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뇌졸중 데이터는 약간 편향적이어서 제가 심장병을 여기 책에다가 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후회했습니다. 자, 왜냐면요. 네, 이건 정형 데이터와 나이브 베이즈라고 하는 모델을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왜 그랬냐면 제가 의료 지식이 없는 그냥 정보 교사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의료 정보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속성들이 뭘 나타내는지를 몰라서 계속 저도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걸 학생들이 하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면 더욱 좋겠죠. 네. 그래서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되게 오래전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의 중요성 이런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한참 정보 시간에 많이 보여줬던 그 영상들을 보면 그 의료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이 다 버려지고 있다. 근데 그걸 모아서 어떤 정보를 분석해 보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삑 하기 전에 데이터의 흐름만 봐도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심정지가 올 거야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도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되게 좋아요. 일단 캐글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고 제가 이제 집필했던 이 챕터들은 대부분 데이터를 캐글에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는 사이트도 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곳, 그래도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 가장 정리가 잘 돼 있었고,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이제 있으면서 여기 디스커션 요 부분에 가보면 막 이렇게 뭐라고 했죠? 속성들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어떤 설명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았는데 제가 이거 연수 다시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여기 들어가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번 쓱 오렌지를 돌려봤거든요. 데이터가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결과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못했나 하고 이제 여기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서 책 집필할 때 썼던 데이터로 다시 이제 돌려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려져 있는 데이터가 이제 끊임없이 갱신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자, 다운로드 받자, 뭐 이런 거부터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결과랑 달랐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유연하게 쓱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이제 다운받아서 저도 이제 데이터를 다운받아 놨는데요. 이게 이제 1월 8일 날에 데이터를 다운받아 놨더니, 이 이상에서 공유 파일을 다시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3개의 파일이 있을 텐데, 이제 이 3개의 파일, 그 아래에 있는 테스트와 트레이는 이 2개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받은 파일은 허트, 그 다음에 CSV, 이 파일 하나인 거죠. 이 파일을 왜 2개로 나누었는지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키고 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가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이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우리 정정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샘플러 이용해서 그 오렌지 안에 있는 위젯을 이용해서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엑셀에서 파일을 그냥 이렇게 2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들을 쭉 보다 보면 얘가 데이터가 몇 개더라? 303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영인 결과가 지금 N열에 있는 이 데이터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심장마비 발병 예측하는 그 1이 발병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 0이 발병하지 않을 거라는 결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심장병이 심장마비가 일어날 거라는 것만 잘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현율, 뭐였죠? 그 단어가 되게 낯설어서, 네, 저도 어색한데, 위양성률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스크롤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보니까, 1과 0 사이 어느 즈음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뺀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기준이 대체 뭐니? 기준 없었고요. 그냥 1인 것도 잘 예측하고 0인 것도 잘 예측하나?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디를 안 만들었군요. 근데 나누었는데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얘가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는 어떠한지 이런 걸 확인해 보려고 하면 나이가 그다음 성별이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의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디라고 하는 열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오렌지의 사용법도 되게 학생들이 이제 힘들어 하지만 데이터 형태가 전부 다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엑셀을 다루는 걸 정말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엑셀의 사용법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은 엑셀을 잘 사용하시는 걸로 이해하고요. 여기 A 열에 열 번호 클릭하고 열 이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네, 여기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저는 한 셀입니다. 선생님들이 엑셀이어도 요 비슷한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삽입 이런 비슷한 걸 클릭하면 열이 하나 생기고 에이지 앞에다가 아이디라고 환자의 번호를 넘버링을 해 놓는 거죠. 네, 1부터 끝까지 갈 건데 컨트롤 그냥 눌러도 되나요? 컨트롤 누르고 쭉 저희 채우기 핸들러라고 부르는 이 까만 점이요. 네. 또 혹시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까만 점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학생 오른쪽 아래에 까만 점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해줘도 진짜 100번 말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까만 점을 클릭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네, 누르고 쭉 내리면 네, 이게 숫자가 쭉 채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아니면 아유 너무 그런 거는 내가 다 아는데 뭐 또 귀찮게 하나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 다운받은 폴더 안에 이미 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있죠. 네. 그 중에서 중간쯤에 0과 결과가 0과 1인 이 어떤 지점을 탁 잡아서 제가 책에는 160번부터 170번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했네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할게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익숙해지시면 그냥 다른 데이터들 잡아서 1만 쭉 잡아서도 해보고 여기쯤에 어디쯤에만 잡아서도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쭉 그러니까 161번 그 다음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160번부터 이상하겠네요. 160번부터 170번까지의 데이터를 복사를 하거나 또는 잘라낼까요? 여기서는 삭제할 거라서 잘라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저 뭘 하라고 하셨나요? 네, 복사하라고 했네요. 복사하고 새 파일을 열어서요. 파일에 새 파일 열어서 첫 번째 행 말고 두 번째 행에 붙여야 되죠.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붙이기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쭉 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놈은 지울게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데이터가 있어도 되지 않니?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때 문제은행을 쭉 주고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 그대로 주면서 맞춰봐 이렇게 하면 맞출 확률이 엄청 높겠죠. 신뢰성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우겠습니다. 삭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원본 파일은 지워져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위에 지금 속성명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요것도 다 저장할 건데, 자, 여기 지워져 있는 원본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어디다 갈까요? 바탕화면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는 트레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훈련 데이터 형태로 이제 훈련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훈련 데이터로 가고요. 네. 그리고 몇 개 띄워놓은 10개 띄워놓은 이거는 첫 번째 행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주고 답을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지울게요. 저희는 원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줘도 됩니다. 아, 원본도 저장을 했어야 되는구나. 안타깝네요. 원본 우리는 다운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10번호만 이렇게 아이디만 넣으면 되니까 아마 괜찮을 겁니다. 60부터 65까지는 지금 다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보려고 그랬거든요. 66번부터 여기 끝까지는 0이네요. 지울게요. 답을 지운 상태로 얘는 심장마비의 테스트 데이터로 저장하겠습니다. 엑셀로 저장하셔도 되고 CSV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오렌지 안에 있는 데이터 샘플러 그 위젯을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그 데이터 샘플러라고 하는 위젯은
오렌지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툴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누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루트를 쭉 훑어 가실 거라면 이렇게 파일을 작업을 해 놓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결과는 싹 지웠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파일 정리가 끝났죠. 네. 근데 이 데이터는 그렇게 파일을 정리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잠깐만요. 네. 데이터 속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데이터 속성이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셨으면 그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 튜터님께서 올려주신 네,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속성 정보 아이디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이제 에이지부터 해가지고 아웃풋까지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근데 탈락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낯설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죠? 네, ST 분절의 기울기. 전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친구 찬스를 써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네,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학생들도 이제 교육하실 때,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할 때 이 각각의 속성들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분석을 한들, 네, 예측을 한들, 뭐, 크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 통계 같은 것도 속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들을 잘 살펴보고 또 이 속성들 중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카테고리컬, 그러니까 분류의 개념인지, 뭐라고 하죠? 제가 잔뜩 적어놨는데요. 잠깐. 네, 이거 보고 갈게요. 선생님들도 궁금해 하실까봐, 네, 저처럼 막 그렇게 헤매시지 말라고 ST 분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평평한 상태가, 그러니까 ST 분절이라는 게 무슨, 심근세포의 음극, 양극, 뭐 전이의 움직임 뭐 이런 거래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심장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QRS 파 끝나고 난 다음에 T 오기 전에 약간 평평한 상태가 있대요. 그런데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기울기가 하향 경사나 상승 경사 같은 그런 어떤 경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심전도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였던 거죠. 이런 식으로 속성을 보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면 이거 일일이 찾아보게 학생들도 네, 이제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제 것들이 이제 뭐죠? 속성들이 있는데 또 데이터 속성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수치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속성이 그 범주형 데이터인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상태로 확인을 해보면 선생님들도 보셨겠지만 성별도 0과 1이에요. 숫자입니다. 그쵸? 그리고 탈이라고 써져 있는 이 속성도 보면 1, 2, 3 숫자예요. 그럼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치형 데이터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네, CP라고 할 때 0과 1은 각각의 뭔가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식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값 같은 것들은 수치형 자료였거든요. 화요일에 정정호 선생님께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수치를 예측하는 건 획이다. 그리고 네, 범주형, 그러니까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네, 찾는 건 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성들이 범주형 데이터인지 또는 수치형 데이터인지 아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되게 헷갈려요. 저도 처음에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던 게 이제 통계, 그러니까 논문 쓸 때 통계 돌릴 때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래도 프로그래밍 좀 했으니까 대충 금방 이해가 됐었지만 인문학 계속 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숫자인데 왜 선생님은 이게 수치가 아니라고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잘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수치형에서 몸무게, 키, 뭐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뭐 이산형인지 연속형인지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시니까 한번 작성해 봤고요. 범주형 자료에서 이제 순위를 나타내는 자료를 학생들이 자꾸 수치형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이거는 뭐라고 하죠? 크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더 좋고 이런 거기 때문에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범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치는 어떤 특정한 값 그리고 이 값과 저 값을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균등한 어떤 간격, 급간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형태라고 하면 범주는 그야말로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 학생들한테 이거 이야기해주면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수치형 자료를 학생들은 계속 예측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모델을 자꾸 이상한 걸 갖다가 쓰면서 결과가 X 이렇게 안 나오는 표시 있잖아요. 그 표시가 계속 나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자료 이야기할 때는 수치형, 범주형 이런 거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가 되게 똑똑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거는 범주형인 것 같아. 카테고리컬. 이건 숫자네. 뉴메릭.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냥 쓱 지나갔는데 믿고 넘어갔는데 믿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고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렌지에다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렌지 켜보시겠습니까? 말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 실행해 주세요. 이미 실행해 놓으셨죠? 제가 이 말 저 말 하는 동안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무슨 나이스처럼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순서대로 내려오면 되는 거 네, 아시죠? 데이터 가져와서 시각화하고 속성들 좀 정리한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고 그리고 성능 평가하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용한다. 그리고 더 추가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이미지 어널리시스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애드온즈를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에 파일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파일을 클릭하면 여기 화면에 생겨요. 근데 이게 한 번 클릭하면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바로 안 나오고 조금 딜레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행이 안 됐네?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갑자기 다다다다다 파일이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네, 리무브 또는 백스페이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글자 지울 때 사용하는 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몇 개의 예제를 해 보셨기 때문에 네, 파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제가 뭐 했냐면 이거 더블 클릭했고요. 그러고 나면 여기 요거 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저장해 놓은 파일을 네,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는 어디다가 바탕화면에 뒀었죠? 아니네요. 바탕화면에도 뭐가 많아가지고 네.
먼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네, 저기 할 거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부터 먼저 가지고 옵니다. 아까 PPT에서 보셨듯이 네, 우리는 어떤 게 범주형인지 또 어떤 것이 네, 수치형인지를 보고 네, 잘 맞게 오렌지가 세팅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아이디는 뭐 학습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 맞는데 예, 메타로 두겠습니다. 참고는 하겠다는 거죠. 스킵해버리면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몇 번째 환자의 데이터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메타로 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데이터 테이블 연결했을 때 이 숫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age는 그대로 두고요. 보면 4번의 cp를 얘가 숫자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컬로 바꿉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FBS는 카테고리컬로 얘가 0하고 1만 있는 애는 카테고리컬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범주를 그룹을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전부 다 수치형이라고 그냥 해버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카테고리컬로 바꾸시고요. 범주형. 그리고 12번. SLP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네, 이 속성도 카테고리컬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탈분극이라고 하는 얘도, 네, 카테고리컬로.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웃풋이 타겟이라고 눈치챘네요. 이렇게, 눈치채서 알아서 잘 해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적용, 어플라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보고 이제 맞추시면 되죠. 제가 뭐 바꿨냐면 1번 바꿨고 4번 속성 바꿨고요. 8번 속성도 바꿨고 그리고 12번 그리고 14번 네 그리고 타겟이 저는 아마 뭔가 실행이 돼 있어서 타겟이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아마 선생님들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겟 하시고 또 어플라이 누르시면 네 바로 실행이 적용이 됩니다. 네. 네, 그림 보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세팅 잘 됐으니까 데이터가 잘 왔나를 데이터 테이블과 연결해서, 네, 제 컴퓨터도 느리군요. 데이터 테이블과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데이터 테이블을 위젯을 클릭해서 연결하셔도 돼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 네, 여기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일단 아웃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2개? 제가 뭐 잘못했나요? 291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를 뭐 잘못했나 봅니다. 그 한두 개 차이로 결과가 많이 달라질까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렌지 연수에 네, 공유돼 있던 바로 그 파일로 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레인. 네. 네, 291개가 됐네요. 13개의 네, 피처가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겟은 2개, 0과 1, 2개의 밸류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메타 속성이 네, 여기 아이디를 메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메타 속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291개가 들어가서 291개가 잘 나왔다고 되어 있고, 여기 이 창 자체가 엑셀하고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열이름과 열이름 사이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줄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한두 개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한 화면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제가, 얘가 업그레이드 되더니 되네요. 예전엔 계속해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있군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다시 또 줄여서 보고 이랬었는데 오렌지가 점점 잘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거는 이제 그 정도쯤이야. 그죠? 하실 수 있죠. 네, 실습 우리 벌써 다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제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값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한데, 오렌지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한 이런 화면을 보여주는 게 이제 위젯이 많고, 그 다음에 쓸모가 눈에 막 이렇게 딱 보이게 예쁘게 색깔이 핑크색, 연두색 막 이렇게 나와서 예쁜데, 제가 이제 제 챕터에서는 박스 플롯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스 플롯을 어딨냐면 비주얼라이즈의 두 번째 위젯이에요. 요겁니다. 이거 클릭하시고요. 연결하면 되죠.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제 값들이 쭉 박스 플롯 형태로 보일 텐데요. 박스 플롯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 말고 우리는 세워져 있는 형태를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주식 그 차트 거기에 보면 박스 플롯으로 이게 값들이 그러니까 주식 그 뭐라고 하죠? 최고가 뭐 아래 하한가 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네. 박스 플롯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아래에서 서브 그룹핑, 그러니까 지금 박스 플롯이 두 개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이 이걸 뭘로 나눌 건데를 결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타겟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마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그 사람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우리는 그 값의 차이를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기 위해서 박스 플롯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이디 이렇게 보면 아이디는 뭐 의미 없죠. 그냥 쭉 한 거니까. 나이로 봤을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심장마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그 연령대가 언제부터 언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박스 플롯을 보면 여기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를 보는 거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의미가 없죠. 네, 이건 수치형 자료의 분포를 확인할 때 보면서 값이 어떠한지를 시각화해서 확인해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 봐야 되죠. 그리고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박스 플롯을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떻게 값을 확인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엑셀을 주고 학생들한테 한번 그려봐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박스 플롯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61페이지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비슷한 듯 다른데요. 여기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 줄이 이제 가다가 끊겨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이제 요 끝이 1, 4분위수, 그 다음에 여기 끝이 3, 4분위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1.15, 일단 안 보이나요? 뭐든 상관없는데 1.15 이렇게 돼 있는 게 평균 값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거는 표준 편차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 의미이고, 그럼 박스 플롯을 봐가지고 뭘 할 건데? 라고 하면, 이제 아까처럼,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그룹의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상치로 확인하는 데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분이, 여기 뭐라고 하죠? 이 점점점점점 얘를 벗어나는 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안 울타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 울타리 여기를 벗어나는 숫자는 이상치로 판단하고 그걸 이제 지우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학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잘 모르냐면 의료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의료 정보를 가지고 인공지능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했을 때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해보고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도 이제 이거 되게 엄청 옛날 수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았는데요. 저도 막 다시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 보았거든요. 일단 중앙값은 위치적으로 중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이 데이터가 몇 개 있죠? 한두 셋. 9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5번째 있는 이 위치가 중앙이잖아요. 그래서 중앙값은 위치의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1사분위수, 2사분위수는 어떻게 그려볼게요. 네, 여기가 네, 중앙이죠. 그러면 1사분위수는 이제 4등분 하는 거예요. 왜 이랬지? 네, 4등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등분이어서 여기 앞단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가운데 요 위치죠. 그리고 여기는 3, 4분위수는 여기 오른쪽 단에서 또 가운데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와 5의 가운데는 4.5, 35와 40의 가운데는 네, 계산해놨죠. 37.5. 그래서 1분위수, 그 다음에 1사분위수, 중앙값, 그러니까 2사분이죠. 그 중앙값이. 그리고 3, 4분위수의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RQ라고 하는 수치를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수치를 계산해내는데 그건 뭐냐면요. 3, 4분위수 빼기 1, 4분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7점, 잘못됐네요, 숫자가. 네, 37.5에서, 네, 37.5에서 4.5를 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3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울타리 값과 그 다음에 바깥 울타리 값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요. 이 숫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거기 지금 6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이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캡처를 안 했군요. 네, 거기 Q1에서 IRQ 그러니까 33 곱하기 1.5를 한 숫자가 네, 왼쪽에 있는 안 울타리 값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 울타리 값은 Q3에다가 IRQ의 1.5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87이 됩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정상 범위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벗어나는 숫자, 마이너스 45보다 벗어나는 숫자, 그리고 87보다 큰 숫자가 있다면 이건 이상치라고 생각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오렌지 안에 있는 이 박스 플롯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그러면 나이나 이제
되게 값의 차이가, 그룹이 값의 차이가 큰 것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빼고 한번 그 학습을 한번 시켜볼까? 그 다음에 다 넣어서도 한번 학습시켜볼까? 성능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도 확장해서 수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58페이지, 59페이지에 있는 그런 설명처럼 각각의 그룹별로 시각화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데이터를 실제로 그럼 얘가 진짜 이 박스 플롯을 제대로 잘 그렸는지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그렸는지 이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60페이지를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값이 1인 데이터만 쭉 모아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박스 플롯에다가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박스 플롯에 데이터 테이블을 연결하고, 이게 켜져 있어서 안 되나요? 선택을 안 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박스 플롯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테이블, 얘를 선택하고요. 여기서 콜레스테롤의 1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면, 저는 오렌지 이것도 좋더라고요. 요에만 선택하면 지금 이 그룹에 들어가는 데이터만 이렇게 쭈루룩 81개가 잡힙니다. 이거 괜찮죠? 왜냐면 저희가 엑셀에서 자동 필터하고 막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 안 해도 되게 얘가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만 연결하면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값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선택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209부터 268까지 콜레스테롤 값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최소값, 그쵸?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해봤을 때 최대값이 268. 중간값은 어떻게 하죠? 세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41번째 값이, 그 중간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거 가지고, 안울타리 값, 바깥 울타리 값, 안울타리 값은 20번째 Q1은 20번째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리고 Q3는 아래에서 20번째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세 보면서 일일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엄청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천천히 했나 봐요. 그래서 요만큼밖에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롯을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데이터가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키면 되죠. 뭐 학습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에 있는 분류를 하는 적절한 모델을 갖다가 쓰면 되는데, 이제 애들한테 딥러닝이라고 설명해 줬더니 뉴럴 네트워크는 꼭 갖다가 잘 쓰더라고요. 딥러닝 좋아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로지스틱 레그레션,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를 되게 회귀가 성능이 좋았어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보다 보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설명하려고 했던 나이브 베이지, 우리 천천히 진짜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진짜 천천히 했더니 너무 느려졌네요. 이렇게 3개 쭈루룩 연결했고요. 뉴럴 네트워크도 뭐 금방 하네요. 그럼 결과를 이제 얘가 학습을 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테스트 앤 스코어를 연결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자, 무슨 실수를 하냐면 결과가 안 나와요 이래요. 선생님 다 했는데요. 학습 다 했는데요. 결과가 안 나와요 이래요. 저도 이거 하다가 저도 이거 하다가 저 정말 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고 그 교과서 쓸 때 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안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막 그랬는데요. 뭐가 이상하냐면 얘네들한테 학습한 결과는 다 줬는데
뭘 안 줬냐면 데이터를 안 줬어요. 그래서 파일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로 가는 요거를 이 연결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은 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를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처음에 책 쓸 때 여기다가 제가 실수한 거라서 막 빨간 줄 그려놨는데 다 지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연결해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과들을 쭈루룩 봤을 때 일단 나이브 베이지가 결과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건 다 설명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테스트 앤 스코어를 이제 보다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ROC 커브를 연결해서 좀 더 시각화된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드래그해서 놓으면 그냥 ROC 커브가 보일 겁니다. 색깔이 이렇게 된데 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쵸? 이럴 때는 이제 혼동행렬 연결해서 결과를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안 끝났는데 50분인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할까요? 까지 해놓고. 왜냐하면 뒤에 재활용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쉬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원래 늦게까지 수업하는 스타일 아닌데 죄송하네요. 진도를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요만큼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쉬었다가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문 저 좀 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요. 네, 콜레스테롤 이 박스 플롯에서 이게 잘 안 되시나 봐요.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두 개 열어놓고 이 박스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 박스가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거고 이 박스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박스 플롯에 다이렉트로 데이터 테이블이 새롭게 하나가 연결이 됐어요. 아까 하던 내용 이어서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몇 가지 네, 그 이벨리에이트한 네, 그 위젯을 갖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일단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데이터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수치로 보면 뭔가 나이브 베이지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그래서 ROC 커브로 이 면적이 넓으면 성능이 더 우수하거든요. 네, 정말 확인할 수가 없고요, 눈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혼동행렬을 사용하는데 이제 혼동행렬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냥 단순하게 확률을 수치화해 놓은 이것과 테스트 앤 스코어 값과 얘하고는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교재의 순서와 제 화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교재 순서대로 로지스틱 회기를 먼저 보면 네, 105, 138 해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한 그러니까 그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것, 그다음에 일어날 사람을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것, 이렇게 이제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도 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라이브 베이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각각의 건들을 이제 더해서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그 케이스들을 이제 각각 비교해서 확인해 본 표가 우리 어딨죠? 네, 교재에 나와 있는 표잖아요. 이거 탑 해놨더니 이렇게 정말 탑이네요. 요거 너무 이게 막 설명 다 있었는데 전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표를 이렇게 캡처해 놓고 그 케이스들을 쭉 비교를 해 보았더니
네. 다 더해봤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적인 면을 보면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 파란색 숫자를 더해보았더니 로지스틱 핵이랑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둘 다 성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한 숫자의 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0을 0이라고 예측한 게 이제 나이브 베이즈가 높게 나왔고, 로지스틱 회기는 그 심장마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하는 그 예측률이 우수했거든요. 이제 또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죠. 너희가 의사라면 어떤 인공지능을 쓸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케이스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도 이 예제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이제 각각의 값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모델도 제일 괜찮은 걸 찾았다면 우리가 그 파일 하나 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하나 더 불러오셔서요. 데이터의 파일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거죠. 파일을 불러올 건데 우리는 훈련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요. 제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여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얘를 메타로 바꾸고 그리고 얘 타겟은 잘했고요. 그리고 그 아까 교재에 몇 가지를 체크해서 여기 57페이지에 있네요. 몇 가지를 체크해서 잘못한 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4번 CP 돼 있는 거 카테고리컬로 바꾸고요. 그리고 8번 얘는 바르게 잘 됐네요. 이번에는 12번 얘를 카테고리컬로 바꾸고요. 그리고 14번 얘도 카테고리컬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거기 체크되어 있는 거 한번 쭉 보시면서 요 속성들 타입과 롤, 그러니까 타입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렌지가 0과 1로 되어 있는 것만 카테고리컬로 하고 0,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수치형으로 읽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어플라이 누르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제대로 잘 예측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해 볼 거라서요. 여기 evaluate prediction 얘를 끌어서 여기 이렇게 멀리 갖다 놓고요. 파일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는 거죠. 예측해봐. 근데 뭘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학습된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를 연결해보고 그리고 로지스틱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성능이 안 나왔지만 뉴럴 네트워크도 해도 돼요. 저는 사실 수업할 때는 다 연결해 보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자를 누가 제일 잘 예측했을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냥 무조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잘하는 놈으로 고르자 뭐 이렇게 얘는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일단 얘가 거의 뭐 100%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나이브 베이지와 특이하게 로지스틱이 잘못했네요. 성능은 우수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또 이 데이터의 특성을 또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그래 이렇게 땡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게 하는 것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도 하고 공유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확장할 수 있더라고요. 서로 피드백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이 길어져서 라이브 베이스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께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수정을 좀 부탁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두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설명만 읽어봐도 그렇죠. 네.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가능도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두 개를 위치를 쏙 바꾸셔야지 맞는 설명이겠죠. 제가 검토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수정이 됐는지를 확인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막 네, 업무가 밀려와서요. 그리고 베이지안 정리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유튜버가 굉장히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분이 진짜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네,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한번 쭉 몇 분 안 걸리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따다닥 잘해주기 때문에 보시고 네, 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것도 보시고 그다음 뒤에 거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네, 확률을 점점 정교화하는구나. 여러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학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수학의 제일 뒷부분에 네, 베이지의 정리 이런 거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까지는 이렇게 마치고요. 질문 같은 거 패들렛인가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라도 답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딕션에서 X가 뜰 때는요, 다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썸 스코어가 실패했다. 그래서 보면 왜 실패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요거 계산을 못 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러가 떠도 예측은 하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일부 컬럼에 아웃풋 컬럼에 아웃풋에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걸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역시 네, 선생님들 훌륭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있죠? 네, 재활용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데이터 분석하는 건 되게 재밌어 해요. 학생들이. 왜냐하면 눈으로 바로바로 보이니까요. 네. 느낌표요. 캡처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특히 각 교실에 재활용 담당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각 교실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34학급인데 각 학년도마다 34명의 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리러 가면 담당 선생님이 이거 재활용 잘 안 됐으니까 거기서 다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꼭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예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진이 되게 보면 막 찍은 사진처럼 보이는 데이터이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보면.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예제여서 제가 여기에 책에 실차고 추천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아도 얘는 괜찮긴 하더라고요. 안 변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또는 우리 공유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리사이커블 매터리얼즈 네, 제가 영어 별로 못해서 그 폴더를 그 zip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zip 파일이니까 압축 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풀면 되고요. 네, 이거 맞죠? 네, 압축을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네.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압축을 푼 데 들어가 보면 또 폴더가 있어서 왜 안 들어가졌나요? 제 컴퓨터 이상한가 봐요. 네, 여기 네 폴더가 있고 그 폴더 안에 또 6개의 폴더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이렇게 폴더명 자체가 이 사진의 그 그룹이죠. 그러니까 타겟이죠. 이름인 거죠. 그래서 캔이라고 써져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와인병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종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다 답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꺼내서 이 테스트 폴더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거예요. 없애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입니다. 8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폴더 자체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한 2개씩 빼가지고 네, 테스트 폴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학습시킬 때는 숫자가 좀 줄어들어 있겠죠. 네. 테스트 폴더를 새로 만들고 일부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또 선택한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냥 얘가 이건 잘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옮긴 것도 있고요. 그냥 정신줄을 놓고 막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폴더를 하나 더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걸 쓸까요? 잠깐만요. 설명을 저희 잘해주셔서 자, 캔에서 몇 가지 선택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뭘 옮겨야 되나요? 자, 이거 노란색 딱지 붙어 있는 얘 옮기고요. 그 다음에 캔 맥주처럼 생긴 놈 요건 것 같아요. 왜 안 가죠? 잘라서 붙여야 되나요? 제 컴퓨터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같은 곳에 있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잘라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종이에 가셔서도 또 이렇게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유리에 가셔서도 좀 갖다가 넣으면 되거든요. 컴퓨터가 되게 느려져 버렸어요. 몇 개를 그냥 가져갈게요. 근데 유리도 이렇게 이제 누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 네. 이렇게 하얀 유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얘가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특이한 놈이니까 아 비슷한 게 있어서 됐구나. 생각보다 잘 맞춰서 유리는 생긴 모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잘라다가 넣어봤습니다. 캔 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적당히 데이터들을 여기 옆으로 이제 빼면 되죠. 지금 이 책에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종이잖아요. 종이를 잘 못 예측했는데, 요렇게, 요 이미지가 지금 얘가 못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83페이지에 있는, 교재를 보시고 이렇게 꺼내도 되고, 아유, 나는 귀찮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몇 개 그냥 빼서 컨트롤 X,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몇 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학습한 걸 그대로 주면 얘가 진짜 정확하게 잘 맞힐 거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것은 테스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라는 뜻이에요. 제가 참 말이 잘 안 되네요. 여기가 어딥니까? 플라스틱에서 몇 가지 또 빼서 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진짜 플라스틱처럼 안 생긴 것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같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 눈에서는. 그래서 이런 뚜껑들도 플라스틱 아닌 것 같고. 네. 저 지금 막 해가지고 책처럼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원본 풀어서 얘가 어디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지 이름을 지금은 847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쫙 이렇게 이제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플라스틱 백,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플라스틱 백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몇 개를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봉지같이 생긴 애를. 제 컴퓨터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붙여넣기도 잘 안 되고 지금. 그쵸.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분이 찍으셔서 올렸을 것 같고, 이게 예제가 좋았던 게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 나오는 걸 찍어서 니네가 데이터 자체를 만들어서 해봐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그 예제가 뒤에 장병철 선생님이 이제 프로젝트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34명의 전교의 그 재활용 담당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런 주제를 설명하는 아이들은 진짜 무슨 감정에서 우러나와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이미지는 다 지난번에 이미지 어널리시스는 다 추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인베딩하는 그 과정들을 쭉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아니죠? 이건 제가 아까 열어놓은 거고요. 해본 거고요. 지금 새로 이미지를 불러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니라 파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이미지 임포트 이미지라고 하는 위젯을 가지고 오고 아까 열심히 막 잘라서 붙였잖아요. 근데 우리 그 공유 폴더에 가면 아마 잘라서 붙여놓은 파일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선생님들께서 그 작업 이제 혼자서 천천히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은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포트 이미지 더블 클릭하고 파일을 점점점 눌러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캔 폴더만 선택하면 캔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글래스 폴더를 선택하면 글래스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폴더가 다 들어있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리사이클커블 머터리얼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재활용 폴더가 있었잖아요. 이 폴더를 자체로 가지고 와야지 6개, 그 안에 있는 6개 레이블이 다 이름이 이제 답이 있는 그 데이터를 통째로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폴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쭉 가지고 왔고 가지고 오면 6개 카테고리에 267개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진짜 실제로 잘 가지고 왔는지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속성이 이렇게 있네. 나는 이미지가 잘 왔는지 보고 싶어. 그럼 이미지 뷰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캔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전체가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로 체크를 하면 각각각이 지금 캔이라고 지금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죠. 답을 알려준 거죠.
얘가 잘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가 지금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요. 뭐 때문에 다른 때 같으면 재부팅하면 좋겠는데 일단 조금 느려진 상태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이 오렌지 프로그램이 결코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실행하다가 봤을 때도 이렇게 느려진다거나 결과가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공지능,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이미지 임베딩이죠. 네, 저번에 해보셨듯이 그렇게 이미지 임베딩을 합니다. 무능 강아지 할 때 해보셔서 선생님들이 아마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베딩 되는 동안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저번에 보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름, 그림의 이름, 뭐 이런 카테고리, 뭐 이런 거 정도만 나오는 형태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기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카테고리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미지 임베딩 하면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셉션 V3로 선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류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무능 강아지 할 때 임진수 선생님께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얘가 디폴트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분류 모델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화가 그림들을 학습시키고 이 그림이 어떤 화풍인지를 그런 걸 분류하려고 하면 그때는 페인터스라고 하는 임베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캐글에도 보다 보면 세포 이미지, 그 다음에 뭐였죠? 그 흉부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효모 세포 관련된 것들을 분석할 때는 딥락이라고 하는 모델을 쓰면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 얼굴 인식 뭐 기능 이런 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들을 막 찍어서 뭐 얘가 이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오픈 페이스 임베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잘 갖고 왔겠죠? 아직도 안 가져왔네요. 선생님들은 다 됐나요? 네. 93% 되고 있습니다. 네. 임베더딩을 한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한 번 더 연결해 볼 건데 왜 연결을 해보냐면 임베딩 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그 두 가지 상태가 다르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6개의 속성만 있는 상태였는데 N0부터 N2047까지 속성들을 쭉 뽑아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를 변환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처리할 때는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얘네 3개 연결해서 학습시키는 것은 같습니다. KNN 어제 설명해 주셨죠. 저 다 됐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테이블도 연결을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잘 뽑아온 걸 보고요. 아, 얘가 임베딩을 잘 했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에 사용할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꼭 3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5개, 6개 컴퓨터 성능이 얘가 막 좀
응답을 잘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네, 다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임베딩 된 결과를 이렇게 네, 연결하는 거죠. 학생들은 이미지에서 바로 이 모델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안 돼요. 이렇게 또 이야기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반드시 임베딩 과정이 있어야지 네, 그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제 뭐죠? 다른 툴에서는 학습된 결과가 막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얘는 조용히 자기 혼자 공부하고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능 평가나 이런 걸, 네, 해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테스트 앤 스코어를 연결해서 얘가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상태는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드시 학습 방법만 주는 게 아니라 학습할 그 공부, 텍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진짜 선을 많이 빼먹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성능을 쭉 보면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동안에 심심하니까 어차피 연결할 컴퓨전 매트릭스도 연결할까요? 선생님들이 이거 저장해놨다가 열어보면 느낌 아셨겠지만 얘가 요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점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싹 다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있잖아요. 저는 이건데 얘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열었어요. 그러면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여기 빨갛고 여기 빨갛고 이렇게 빨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임베딩은 한참 걸리고 그래서 순서대로 이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일하고 요 단계 끝나면 또 다음 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상태가 빨갛게 돼 있다는 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물론 72%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숫자 안 나오고 자기 혼자 조용히 빨갛게 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끝나면 이것도 금방 쓱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얘가 되는 동안에 다음 쉬는 시간대에 선생님들도 모두 다 컴퓨터 한번 재부팅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 수업에 또 저처럼 이렇게 버벅버벅 하면 컴퓨터가 지금 힘들죠. 줌으로 데이터도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렌지도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느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정정호 쌤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0.968 뭐 이렇게 엄청 성능이 이렇게 우수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결과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성능이 좀 우수하실 건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그냥 전체 그 클래스의 평균 값으로 이렇게 그 결과를 보았잖아요. 아까도 심장병이 실제로 일어날 사람을 일어날 거라고 예측한 그 수치가 전체 수치에서 우세를 보였던 나이브 베이스보다 로지스틱 회기가 좀 더 숫자가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평균으로 보기에는 뭔가 애매함이 있다. 그러면 아까 하나씩 이제 컴퓨터선 매트릭스에서 일일이 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 여기 타겟 클래스 얘를 바꿔서 그냥 요 표 안에서 그냥 바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오렌지 화면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그 설명들 다 어디 갔죠? 아, 이거 아니군요. 네, 여기 상태에서 여기 타겟이 네, 에버리지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밑으로 드롭다운 내려 보시면 네. 캔을 제일 잘 예측하는 것. 캔일 때, 그 다음에 글래스, 유리를 제일 잘 예측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볼 수 있어요. 그럼 숫자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제일 잘 예측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KNN은 얘를 엄청 잘 예측하네요. 네. 그래서, 네.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면, 요렇게. 여기 가운데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예측을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측을 잘한 것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이 빨강이들은 응? 도대체 뭐길래 얘가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했을까? 어떤 이미지가 문제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각각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에 박스플롯에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같이 보는 것처럼 컴퓨터 매트릭스에다가 이미지 뷰어를 연결해서 네, 어떤 애가 지금 잘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애가 예측이 잘 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렌지가 좋은 게 그걸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이미지 뷰어가 뭐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확인해 보려고 연결을 한 거예요. 굳이 안 해봐도 되는데 얘네들이 뭔지 궁금한데 얘가 일일이 또 찾아보긴 어렵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놓고 또 여기 이미지 뷰어에는 무엇인가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요. 실제로 캔인데 인공지능이 글라스라고 예측한 게 이 이미지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는 캔인데 얘가 인공지능이 페이퍼, 종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못 예측한 것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학생들하고. 그러면 이제 뭘 이야기가 되어지냐면 학생들이 꼭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옆면, 측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과일 데이터인가 보면 진짜 과일 사진을 위에서 뭐 10장 넘게 엄청 많이 찍고 옆에서 찍고 막 돌려서 찍고 막 이렇게 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그렇게 찍어야 돼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옆면에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구겨지니까 달라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 말들을 학생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이미지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제로 하고 학생들한테 자기 자유과제로 뭐 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는 인공지능 만들기 해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종이인데 얘가 캔이라고 예측했던 게 이런 거네요. 이런 거네. 우리가 봐도 좀 헷갈릴 법하죠. 네,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 혼동 행렬에다가 이미지 뷰어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혼동 행렬에서 데이터 테이블, 만약에 얘가 이미지가 아니라 데이터였으면 데이터 테이블 연결해서 클릭해 보아도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는지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 모델의 성능을 보시고요. 네, 혼동행렬을 이게 쭉 이렇게 쭉 비교해봐도 실질적으로 뭐네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수치 자체가 뭐 종이를 제일 잘 예측하는 애가 누군지 이렇게 바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이야기 나눠보라고 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예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이 다 되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도 결과도 생각보다 저는 잘 못할 것 같았는데 테스트 결과도 엄청 잘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미지 어널리시스에서 새로운 임포트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트레인 데이터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있죠? 이미지 어널리시스가 안 된대요. 어떡하죠? 저도 어젠가 계속 뭐가 위젯이 설치가 잘 안 돼가지고, 재부팅하고 다시 했었나? 몇 번 하니까 겨우 되기는 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 뭐 하려고 했죠? 바탕화면에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저는 새 폴더 이름 안 바꾸고 그냥 갖다 넣어 놨거든요. 10개쯤 갖다 놨네요. 네, 그거를 또 인베딩 해야 되고, 인베딩 하시고, 그리고 이 인베딩 된 결과를 가지고, 여기,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뭘까? 프리딕션 하면 되죠. 네. 자, 교재에는 제일 성능이 좋은 로지스틱 회기만 나와 있지만 사실 다 연결해도 된다고 했죠.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다 연결해서 얘네들이 진짜로 누가 뭐를 잘 분류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하고 이러면 전체가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선택이 되면 이제 각각 얼만큼의 확률로 얘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예측하는지가 숫자로 막 나와요. 그래서 100% 확신으로 이거라고 하는 게 거의 없다. 여기 있네요. 유리는 100% 유리라고 확신하네요, 얘가. 대부분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는데 이 확률이 더 커서 이걸로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인공지능 결과도 뭐 살펴봐야 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 한번 볼까요? 이거 뭐가 자, 프리딕션 얘도 뭔지 뷰 연결해서 보면 얘가 플라스틱인지 글래스인지 제가 뭐 했냐면요. 이 그림이 뭔지 눈으로 좀 보고 싶어서 프리딕션도 이미지 뷰어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이미지 저는 이거거든요. 얘는 뭐 플라스틱인데 KNN은 글라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 선택하면 얘는 지금 종이였잖아요. 그런데 캔이나 글라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우리 책에는 아마 로지스틱 레그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미지 막 아무데나 막 뽑아가지고 얘가 지금 잘 예측을 못하긴 했네요. 얘는 플라스틱이 맞는데 이런 것도 뭐죠? 그림자가 막 들어가 있는데도 얘가 플라스틱으로 잘 예측해서 그것도 막 100%로 예측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그림은 많아서 써서 이거 맞추는 거는 좀 저기 하지 않고 이거 캔이라고 로지스틱 회기는 진짜 잘 예측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닐봉지도 정말 잘 알아요. 자, 캔도 잘 맞췄고요. 유리도 잘 맞춥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저기 할지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확인할지 이야기해 보았고 이미지 분류할 때는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방법과 기계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할 때 이미지 인베딩 하고 쓱 하고 지나갔지만 조금 더 이야기해 보면 뭐 이미지를 뭐 3차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채널로 바꾸고 그리고 각각의 과정들을 이제 뭐라고 하죠? 이 사진 하나를 엄청 많은 채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것 갖고 수치화 시켜서 결국에는 이미지가 된다. 여기 이미지 분류를 해보다 보면 82%가 도구고 15%는 캐시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얘는 개야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게 사람한테는 되게 쉽지만 기계에게는 아까 그 구겨진 것들, 그 다음에 크기의 변형, 뭐 이런 것들, 조명 이런 것과 섞여서 이제 어려울 수 있다. 기계 입장에서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 질문이었었는데요. 그 정종호 선생님 그 강의하실 때 어디였죠? 대기오염. 네, 거기에 대기오염을 제가 썼었거든요. 근데 정종호 선생님이 본인이 설명하신다 그래서 하라고 했었었는데 그 122페이지에 왜 그때 질문하셨잖아요. 최소값이 왜 마이너스냐 이렇게 질문하셨었는데 데이터에 최소값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F로 검색해 보시면 네, 마이너스 값이 있는 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확인하고 지웠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요 표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그냥 잘했거니 뭐 이렇게 왜냐하면 몇만 개 있었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못 봤는데 네, 내 눈으로 찾아주셔서요. 여기 122페이지 보시면 PM10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F 눌러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봤더니 네, 지금 이 칼럼이 이상한 칼럼이네요. 음수가 있거든요. 얘 때문에 결과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도 찾아볼까요? 몇 개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성능을 올리거나 할 때는 이 칼럼 삭제하고 네 해야 되겠죠. 여기 몇 개 있네요. 네, 아마도 결측된 날을 마이너스 1로 넣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들을 전부 다 네,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서 필터링 적용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잘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1만 찾아서 설정하면 요만큼이 있는 데이터는 다 지워야 되겠죠. 그죠? 네,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작업을 하면 그 수치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아까 막 1시간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깜짝 놀라셨죠? 늦게까지 할까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네,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렌지 3는 그 학습 자료가 많지 않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렌지 3는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오렌지 3 홈페이지에 거기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매뉴얼도 싹 다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그 그림만 보면 되니까 막 영어로 막 뭐라고 말하는데 그림만 위젯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오렌지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고 거기 안에 있는 그 문서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를 찾는 거였어요. 학생들한테 주제를 줄 때도 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수준이 높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간을 몇 시간을 줘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찾아볼래?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분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데이터 찾기가 그쵸,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도 데이터 찾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재가 만들어지면 이미 이 이미지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데이터를 찾으라고 그러고 이것처럼 비슷하게 하면 돼라고 설명 필요 없이 책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까 1분 더 수업을 했어서요. 1분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용량이 큰 것도 많습니다. 이미지는 특히요. 학교의 컴퓨터들이 좀 컴퓨터실 컴퓨터가 약간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네. 네. 며칠 동안 네,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이후에 연수는 더 네, 좋을 거라서 네, 저도 여기서 조용히 들을 거거든요.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